나도 알아, 이거 어려운 거. 나도 안 돼. 자, 1번이.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그래서 0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돼서 6이 나오는 게 0, 6, 1, 5 이를 실다 보면은 7개.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나와서 다 더하면 34개가 나와요. 2번은 뭐, 이거는 이제 뭐 다 곱한 게 최대치일 텐데 다 곱해봤자 48개. 그럼 얘가 48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면 맞는데 50가지 이상은 아니니까 이건 땡. 그래서 거짓. 그리고 3번은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대 자연수. 대개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을 제외한, 손으로 줘야겠다. 0을 제외한 일상원칙으로 5개. 그 내가 첫 번째 한 가지를 쓰게 되면 남은 게 5개. 그러면 내가 2개를 썼으니까 남은 4개.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게 왜 사전식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전식 비율보다는 그냥 이제 수업 문제인데 자 0, 1, 2, 3, 4, 5에서 3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돼. 340 이상인 거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정말로 340인 거 그리고 5도 있으니까 350 몇인 거 그리고 이제 360부터 만들 수 없으니까 바로 400으로 넘어가서 400대인 거 500대인 거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자, 아까 우리가 340으로 만들려면 이미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에 3사를 썼으니까 남은 걸 보면 되는데 남은 게 4개니까 여기는 4가지. 그럼 3, 5일 때도 마찬가지로 3, 5를 제외하고 4개가 남으니까 얘도 4가지. 근데 우리가 4로 시작하는 것은 4를 제외하고서 남은 게 5개인데 여기에 5개 중에 1개가 들어가니까 5가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 1개를 써버리면 남은 게 4개니까 5 곱하기 4 그래서 20. 그럼 5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5 곱하기 4 해서 2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만들지 이 많은 숫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다 더해서 48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20개, 20개, 4개, 4개. 좀 문제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그 다음에 플라워는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6P3, 6 곱하기 5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패스. 그 다음에 6번 탁구 선수 8명 중에 4명을 뽑는 것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8C4를 해주시면 돼요. 8C4 뽑기만 하고 나열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합을 써서 8C4 그럼 8765를 4321로 나누면 돼요. 5였나? 어쨌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3명을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으니 여학생이 다 이웃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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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학생이 저희 셋 붙여주세요. 저희 셋이 안 붙이면 안 쓸 거예요.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여학생 3명을 딱 붙여가지고 한 명처럼 취급을 해. 그래서 여학생 3명을 마치 한 명인 것처럼 보고서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럼 내가 배치하는 건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일렬로 세우는 거는 우리가 수열을 써야 해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5P5 즉 5팩토리얼 근데 거기에서 이 여학생 3명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서 여학생 셋이 위치를 바꾸는 게 3팩토리얼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의 줄을 완성을 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요. 그럼 120 곱하기 6이 되면서 답은 720 이웃하는 문제는 이웃해야 되는 아이들을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5팩으로 시작을 했어야 돼요. 노란색이 3송이가 있고 하얀색이 2송이가 있어. 이거 번갈아 심으려면 무조건 똑같은 패턴밖에 없어. 어떤 패턴? 노하. 맞아. 노하밖에 없어. 무슨 웬만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뭐가 이상하지. 노하. 자, 이렇게 5개를 배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번갈아 심으려면 결국은 위치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색깔이 각각 노랑, 하양, 노랑이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그냥 노란색 3송이를 여기에다가 일렬로 배치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노란색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3팩인 거야. 어차피 내가 순서만 정해놓으면 자리는 정해져 있어서 내가 순서만 정하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얀색도 2송이가 있는데 2송이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쓰니까 이 팩토리얼과 같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세워져서 하나의 패턴을 완성하는 거니까 두 개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럼 곱하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2. 그래서 얘처럼 둘이서 한 송이 차이가 나. 근데 번갈아서 심으려면 무조건 많은 걸로 시작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번갈아서 하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노랑이 세 송이가 있는데 하얀색이 세 송이가 있어. 개수가 똑같아. 그럼 번갈아서 세워야 되면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개수가 똑같으면. 계산해봐. 거기 빈 곳 어딘가에다가. 둘의 개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경우에서 넣을까? 대현이 어떻게 생각해? 세송이. 그니까. 그럼 답이 뭘 바라고 생각해? 72. 오! 왜 72? 이게 어. 아니 이해했어. 노하랑? 그리고 한호. 맞아. 우리가 개수가 똑같으면 고려해야 되는 게 얘가 한 개가 더 많으면 무조건 노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얘가 개수, 그러니까 얘는 꽃이지만 이렇게 개수가 똑같으면 시작할 때 노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하양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랑으로 시작하면 배치를 할 때 노하로 배치를 해야 하고 하양으로 시작하면 한호가 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자리는 정해져 있어. 나는 순서만 배열하면 돼. 그럼 내가 노란색을 배열하는 게 3팩 그리고 동시에 하얀색을 배열하는 게 3팩. 그럼 얘는 66에 36이 돼. 얘라고 다를까? 얘는 다르지 않으니까 똑같이 3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야. 내가 노란색을 왼쪽에 심을지 하얀색을 왼쪽에 심을지는 선택이니까 얘네 둘은 더하기를 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당연히 선생님이 내기에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개수가 똑같은 거를 더 선호하긴 하시겠죠. 낸다가 아니라 선호한다면 얘도 선호할 것이다. 근데 노노노하하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요. 번갈아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뭘? 번갈아서. 노노노하가 왜 번갈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냥 다른 문제로? 낼 수도 있지. 아니 여기 있어. 아! 이 문제에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번갈아서 나오지 않았잖아. 같은 색깔끼리 뭉쳐서 나왔잖아. 번갈아서 나온다는 거는 색깔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배치를 하라는 뜻이야. 응, 이해됐어? 아, 그니까 그럼 노랑 하양 번갈아서 하면 되니까 노랑색이 하양색이 하면 번갈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응? 우리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지금 두분이가 얘기한 거는 노랑 3개가 같이 있고 하양 3개가 같이 두 개가 같이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번갈아서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색깔끼리 배치를 한 거죠. 근데 번갈아서 나온다는 거는 한 송이가 이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거든. 번갈아서라는 거예요. 네? 이해된겨? 너의 궁금증을 얘기해봐야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씻는 경우에서 번갈아 씻는 경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번갈아 심으려면 노랑으로 심어야 돼. 네. 응. 그래서 그걸 구했어. 답은 12야. 응? 아니 살짝 알고. 그냥? 일단 원래 했으면 따라와. 아니야, 오늘 오지 마. 오늘 집에 못 받아줘. 나 오늘 끝나자마자 역동강 가야 돼서. 그래서 이거 있거든. 진짜 어차피 분필 못 먹이긴 한데. 오늘 역동강에서 쌤들 다 모일 일이 있어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아까 민석 부장님 굉장히 아, 민석 부장님은 진짜 정당 차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역할. 나는 그냥 쌤들 다 모여서 입은 느낌이고, 뭔가 민석 부장님은
이거 말해도 되나? 민석 부장님은 오늘 되게 승진하셔. 그 다 모여있을 때 승진하셔. 와. 선생님 스포 나간 건데, 어? 영어 쓰는 거 봐요? 다가. 우리 10시 반에 시작이라서 10시 20분까지 가야 돼가지고 오죽하면은 일지 제출에 사명감이 있는 수진 부원장님이 일지 내일 내라고 우리 바로 가야 된다고 하셨거든. 바로 가요. 그래서 너네 가고 10시 되게 10시에 땡 하면 순간 학생 없죠? 학생 없죠? 문 잠깁니다. 바로 갈 거야. 너희보다 우리가 먼저 뛰쳐나갈 수도 있어. 너희 뭐 학원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쌤들 언제 나오지? 애들 안녕! 하면서 우리 다 제치고 가야 될 수도 있어. 차가 막히진 않겠지만 거기 주차 장소가 역동관이 좀 협소해서 거의 없지 않아. 근데 좀 그나마 역동관 좀 확장한 다음에는 주차 공간이 좀 생기긴 했는데 우리 쌤들이 차가 다 하나씩 있어. 나만 없으니까. 순팀, 수진 부원장님, 만두 위에 7층 초등학생들도 가야 되니까 영화쌤 제외하고 보면 다 가세요. 현수쌤 진짜 다 가. 모든 쌤들 다 모여. 한 30명? 다 가서 그냥 승진하고 축하하고 오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면은 태정원끼리 하지. 그냥 선생님이랑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는 뭔가 해야 돼.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벌써 간지러워. 여기서 몸이 간지러운 느낌이야. 저 여기서. 반원이 15명이야. 합창단에서 이중창이면은 이중창을 부르는 거는 2명이서 부르는 거라 얘가 이제 부를 2명을 물론 선생님 근데 이거 뭐 화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목소리 완전 다른 2명 이상들 이런 거 말고 그냥 어쨌든 2명을 뽑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여자 단원이 적어도 1명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적어도 1명 포함되게 만들었다고 하면 얘네 계산은 이렇게 했을 거야. 일단은 15명 중에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적어도 여자 단원이 1명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으니 그거의 반대 상황 여자가 없는 거 여자가 없다는 거는 남자만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여자가 적어도 1명은 있겠지. 남자만 있는 거를 뺐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84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단원이 15명인 건 알겠는데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1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건데 내가 대표 2명을 뽑아. 그럼 내가 승찬이랑 도훈이라고 하는 거랑 도훈이랑 승찬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얘네 둘이 대표인 거야. 맞지? 그래서 둘이 대표인 건 똑같으니까 이거는 순서를 내가 바꿔 불러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을 써요. 그럼 여기에서는 15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니까 15C2가 전체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넣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남자 인원수를 근데 모르는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남자의 인원수를 X라고 넣을 거고 여자 인원수는 그러면 전체가 15명이니까 15-X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남자를 2명을 뽑았다 하면 남자 X명 중에서 2명을 뽑았으니까 XC2가 될 거예요. 이걸 뺐더니 그게 84가 된 거야. 자, 그럼 15C2를 계산을 할 건데 15C2를 계산을 하면 15 곱하기 1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게 15C2 그리고 XC2는 X에서 X-1 곱하고 이거를 2로 나눈 게 XC2 그리고 얘가 84가 되어야 해요. 그럼 여기서 뭐 2를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는데 이게 분수가 불편하다면 곱해도 돼요. 그럼 2를 곱해버리면 얘는 210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2를 곱한 168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가 42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0에서는 42를 빼야 168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의 특징은 뭐 2차원 원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둘이 1차이나. 근데 1차이 나면서 42를 만드는 건 6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x가 7이고 x에서 1 뺀 게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즉 x는 7이야. 그래서 남자는 7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자는 8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단원 수는 총 8명 이렇게. 근데 남자를 15 마이너스 X로 해요.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15-X C2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나중에 답 구하다가 실수할 것 같으면 그게 나을 수도 있지.
15-x를 했다가 공변당했어? 그래서 뭔가 식 세울 때 조금 깔끔하게 세우는 게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 활용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선생님 언제는 구하려고 하는 걸 x로 놓으라면서요. 이거는 왜 여자가 하는데 남자를 x로 놔요? 막 이러면서 이제 중일애들 막 안 해는 거지. 처음에 그 남자 두 명을 빼는 이유가 이중탄이잖아요. 아니 적어도 여자가 한 명 있으래서. 적어도 여자가 한 명 있는 거는 내가 두 명을 뽑았을 때 뽑는 경우가 남자를 뽑거나 남녀를 뽑거나 여남을 뽑거나 여여를 뽑는 건데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거는 이거 세 개를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 많아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거는 한 명이라도 여자가 끼어 있으라는 얘기니까 그 반대 상황은 여자가 오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전체를 구해서 얘를 빼버리는 거야. 그렇게 본 거야. 전체에서 남자 두 명인 걸 뺀 거. 그래서? 근데 그럼 여자 두 명도 되지 않아요? 그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상황은 이거 세 개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셋 다 구하기엔 너무 많아서 그냥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야. 남자인 거를. 그럼 남자만 있는 거를 빼면 여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끼어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이거 무슨. 그래서 적어도 뭐뭐 하지 않을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무조건 반대 상황을 그냥 빼기로 했잖아.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라 늦었는데 지우 부사님이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늦은 거. 일단은 이거 두고 자 어느 학급에서 얘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되려 더 어려워하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생각보다 단순하거든. 일단은 10명 중에 4명을 뽑는데 4명의 번호가 연속하지 않는 거를 다 가면 너무 많아. 뭐가 있냐면 완전히 연속하지 않는 경우, 2명은 연속하는데 2이 연속하지 않는 경우, 3명이 연속하는데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 너무 많잖아. 그럼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반대 상황을 뺄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 상황이야. 전체 상황에서 우리가 4명의 번호가 연속하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연속한 걸 구해서 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구할 건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10명 중에서 4명을 뽑기만 하면 돼. 그냥 야 너네 너네 나와서 청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순서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조합이야. 그럼 전체 인원 수 10명에서 내가 4명을 뽑는 거니까 10C4가 전체. 근데 여기서 4명의 번호가 연속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4번, 5번, 6번 남아 이렇게 하는 거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연속할 수 있는 경우를 세워보면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4명의 번호가 연속하는 거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없어. 4명이 연속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4명이 다 연속하는 경우가 7개밖에 없으니까 난 여기서 7개를 빼면 되는 거야. 4명이 다 연속하는 거. 왜냐면 4명의 번호가 연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선생님, 근데 2명만 연속해도 되지 않아요? 3명만이라던가. 근데 이거를 얘가 원하는 거였으면, 이렇게 된 것도 원하지 않았으면, 얘가 3명의 번호가 연속하지 않도록 이라고 했을 거야. 얘가 지금 4명을 뽑는데, 4명이 연속하지 말라는 거는 냈다 연속인 상황을 빼주면 돼. 그래서 얘는 7가지만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걸 10C4를 계산을 하면, 10부터 4개를 곱하고 4부터 4개를 곱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7을 빼면 돼요. 그러면 4, 2, 8, 3, 3, 5. 그러면 얘가 210에서 7을 빼니까 답은 203.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였어. 4명의 번호가 연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1, 2, 3, 4, 2, 3, 4, 5 이렇게 좀 세어보면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거지. 저 6에서 틀렸어요. 왜 6개 있어? 아니 응. 이제 묻다가 한 개를 패스했나? 아니 6에서 멈췄어.
6, 7, 8, 9 이렇게 하고? 거기까지 끊어서 배웠죠. 이걸 안 했구나. 네. 근데 이건 실수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실수하기에는 좀 아니고. 오늘 칠판 청소도 못하고 퇴근해야 되는 건가? 그거 너무 끔찍한데? 소중한 칠판. 무조건 청소하고 퇴근해야 되는데. 다음날에 하고 났을 때 가만히 딱 들어왔는데 칠판 더러우면 아 청소해야 되네 하고서 뭔가 일할만 떨어진다 해야 되나. 아무리 키워야 칠판은 청소하고 가는데. 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동시에 그냥 3장을 뽑아.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게 애들이 이제 숫자가 좀 다른 카드니까 순서를 바꾸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동시에 3장을 뽑는 건데 순서대로 꾹꾹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뽑았을 때 1을 뽑았어. 그 다음에 2를 뽑았어. 그 다음에 뭐 5를 뽑았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막 결정되고 그런 게 아니야. 순서에 따라서 그럼 내가 뽑은 상황은 1, 2, 5를 뽑아서 125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카드를 이렇게 뽑은 거야. 근데 어쨌든 그 뽑았을 때 카드가 1이랑 2랑 5가 순서를 상관없이 나왔으면 그건 한 가지 상황인 거야. 그럼 이건 내가 동시에 3장을 뽑는 거고 뽑는 순서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합을 써야 해요. 동시에 3장을 뽑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12개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2장 중에 3장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적힌 수의 총합이 짝수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숫자 3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걸 찾을 거야.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자, 일단은 홀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짝수 말고. 홀수가 만약에 1개밖에 없다면, 다 홀수라면, 셋 다 홀수면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올 거야. 그럼 안 되겠다. 그럼 홀수가 2개가 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3 더하기 3 더하기 2를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홀수는 홀수 더하기 짝수를 하게 되면,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홀짝으로 나오는 경우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경우가 없나 생각을 해봤어. 근데 홀수가 만약에 1개면 홀수가 나와서 안 돼. 근데 홀수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짝수 더하기 짝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짝수 더하기 짝수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홀 더하기 짝을 만들려면 내가 뽑았을 때 홀수가 2개, 짝수가 1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홀수가 2개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개수를 세어보면 홀수가 6개가 있고 짝수가 6개가 있어. 그 홀수 2개를 뽑는데 방금 얘기했지? 순서가 상관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홀수 6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는 조합을 써서 62만큼 나는 홀수 2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짝수를 뽑는 경우는 짝수는 6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1개를 뽑아야 돼. 그럼 짝수를 뽑는 경우는 짝수 6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61이에요. 근데 내가 한 번에 3장을 뽑는 거니까 2장, 1장을 다 뽑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얘는 곱하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6이니까 9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짝짝짝은 그냥 짝수 6개 중에서 짝수가 3개가 나오면 돼. 그래서 얘는 짝수가 3개 나오는 거니까 6개 중에 3개.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6부터 3개, 3부터 3개. 그래서 이거 3, 2, 6 약분해주면 남는 건 20밖에 안 나와요. 짝짝짝이 나오는 경우는 20.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홀짝으로 뽑아서 짝수를 만들거나 짝짝짝을 뽑아서 짝수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한 가지 경우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110이 돼요. 답이 110. 됐어. 태연이 잘 입력하고 있지? 네. 확실하지? 수업 특강도 하는 거지? 네. 대답이 바보 대답 좀 많이 늦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되게 열심히 나도 풀면서 그때 토요일에 엠반 이거 시키면서 같이 했거든. 나도 시간을 풀었는데 얘만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구했는데 여기서 더 없나? 약간 이런 느낌? 민감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더 없나? 이 생각이 좀 드는 문제더라고. 자, 여기서 5개 중에서 4개를 그어서 5개를 모두 연결하라는 거는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연결되지 않는 건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얘가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구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하는 순서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선분 A, B랑 선분 B, A는 똑같은 거야.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럼 선분 4개를 그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직선이랑 똑같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그래서 그럼 4개로 모두 연결하는 거를 구하자니 너무 막막해. 그래서 이거를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럼 우리가 4개를 그었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여기서 4개만 연결하면 돼. 그러니까 점이 5개가 있잖아. 점이 5개가 있는데 내가 애초에 점이 마치 4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야. 점이 4개가 있어서 이 4개를 연결하려고 내가 선을 그리다 보면 내가 왼손을 잘 그릴 수 있을까? 이야 많이 희긴 했는데요. 이야 이렇게 영원해. 왼손 진짜 못쓰거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점이 1개가 없어서 점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을 하면 무조건 5개가 다 연결되지는 못할 거야. 1개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내가 점을 애초에 배제시켜서 5개를 연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구해서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5개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뺄 건데 일단은 4개만 연결하는 거를 뺄 거야. 4개 연결. 4개만 연결하는 거를 빼면 당연히 그 5개가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4개를 연결할 건데 점이 5개가 있네. 그럼 내가 점 5개 중에서 뽑을 4개를 뽑아야 돼요. 연결할 4개를. 그럼 내가 연결할 4개를 뽑는데 5개 중에 뽑으니까 5C4가 될 거예요. 왜? 순서 상관없다고 그랬거든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5C4로 그냥 점을 4개 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는 안 해야지? 내가 뽑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점 6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점 6개를 한다. 점 4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점 4개를 연결하는 선분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선분을 만들 수가 있어. 점 4개를 연결을 할 때에는. 근데 내가 그리는 선분은 6개가 아니라 4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6개의 선분 중에서 4개를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릴 선분을 6개 중에 4개를 골라야 되니까 6C4가 같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점 4개를 뽑음과 동시에 선분 4개를 그리는 게 모두 일어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숫자가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게 안 커요. 왜냐면 5C4는 5C1이랑 똑같고 6C4는 6C2랑 똑같거든. 숫자가 막 그렇게 크진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 곱하기 15가 돼서 계산하면 75가지가 돼. 자, 근데 우리가 점 4개를 연결을 하는 거 말고 혹시 3개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혹시 3개를 연결할 수 있진 않을까 싶어서 내가 점 A랑 점 B는 제외를 시키고 3개를 연결을 해봤어. 근데 이 3개를 연결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3개로는 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을 4개를 그어줘야 되는데 3개를 그리고 끝난 거야. 그래서 뭐야 연결 못하네. 그냥 그리지 못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러면 끊겨 있잖아. 끊겨 있으면서 얘가 지금 5개가 모두 연결이 된다는 거는 끊기면 안 돼. 모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2개로 끊겨 있으면은 5개가 모두 연결된 상황이 아니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선분 하나 만드는 경우를 또 구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그거 경우를 빼려고 3개, 2개를 연결하는 거. 3개, 2개를 나눠서 연결하는 거를 구할 건데, 그럼 일단 내가 3개를 연결해서 이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5C3이에요. 이 3개를 만드는 게 5C3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D랑 1을 안 해. D랑 1을 안 해서 이거 3개를 골랐어.
근데 이거는 선분 그리는 거는 어차피 무조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세 개 연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거 세 개는 그려야 하니까 이거 세 개 뽑기만 하면 돼. 선분은 알아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점 두 개가 남았는데 이것도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무조건 얘네들끼리 연결하는 거밖에 없어. 그럼 고려할 게 더 이상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세 개를 뽑으면 남은 두 개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5C3이어서 계산하면 5C2랑 똑같으니까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선분을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선분을 그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릴 수 있는 10개의 선분 중에서 내가 4개를 그릴 거니까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였던 거야. 그럼 난 여기에서 이거 2개를 다 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10C3 아까 했는데 이거 210이었어. 그래서 210에서 75랑 10을 빼면 돼. 그래서 답은 125. 이렇게. 오, 이거 어려워. 근데 이게 교과서 문제라고. 교과서 문제라니. 이건 진짜 교과서 문제. 작년에 너네 선배들 풀어준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래 이런 문제가 있었지. 네가 화나서 어리둥절했던 강남고 2가 있었지. 이러면서 N반 수업했는데. 시원이 이따가 윤석쌤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혹시 내가 뭐 수행평가 내려고 뭐 있니? 아 그건 아니야? 왜? 뭐 때문에? 질문하고 있어서. 많아? 네. 네. 내일은 해야겠다. 아 내일? 내일 10시까지 있어 학원에? 아, 네. 그 클리닉이 영어 클리닉? 네, 7시부터 가가지고. 아 윤석 팀장님이 원래 7, 8이 비어있는데 11월 말까지만 정시반이 임시 개설이 돼서 화요일은 7일부터 10까지 3시간 동안 수업하시거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요일은 7, 8이 비어있으셔가지고 어차피 여러분 노트북 뭐 하시던데 뭐 아직 모르겠지만 내일은 괜찮아. 우리 내일은 어차피 우리 야근하는 날이거든. 여기서 태정관에서 뭐 해야 되는 게 있단다. 일이 많은데 어차피 직감을 다 안 하니까 그래 우리가 좀 직감을 일 안 하는데 매주 화요일에 모여서 일하죠.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하는 거야. 다 같이 막 간식 좀 먹고. 자 해보자. 자 이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계산이라고 해서 밑에가 높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길 필요는 없어. 밑에가 길 필요는 없고 밑에가 짧고 이렇게 돼도 돼. 이런 느낌? 아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겠다. 자 어쨌든 얘가 한 단의 높이가 100cm가 되어야 된대. 그래서 각 단의 높이는 동일해야 한다 라고 했어. 그럼 얘가 결국은 높이를 100cm로 고정해라 라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난 여기다가 단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쌓아야 하는데 그 높이는 100cm로 고정으로 깔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단의 폭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높이가 100짜리인 거를 깔면 600m는 600m는 600cm라서 결국은 내가 100cm짜리를 6개를 깔 수가 있어요. 그럼 가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나는 단을 6개를 쌓아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높이가 100cm인데 6m짜리를 맞추겠다 라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한 단의 폭을 100cm의 배수로 하는데 최대 2가지 종류의 단을 쓰겠다라고 했어. 근데 폭은 뭐냐면 여기가 폭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쌓는 건데 한 단의 폭을 100의 배수로 맞춘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 단위 6개예요? 높이가 100cm인데 600cm 채우려면 6개밖에 못 쌓으니까 100cm가 6개 들어갔어. 사실 이 문제가 그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긴 하거든. 왜냐면 그 뭔가 문제가 좀 이상한 느낌. 교과서 문제가 띄워줘야겠다. 선생님 바뀌어서 나오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이건 이해가 됐어. 높이가 100짜리를 까니까 6개를 까는 걸 얘기했거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계단을 이렇게 쌓을 때 100짜리를 쌓는다는 거는 이렇게 쌓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6개 쌓는 거잖아. 그지? 이게 높이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을 6개 쌓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6개를 써서 계단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한 단의 폭을 100cm의 배수로 하래. 근데 6개를 채워야 돼. 근데 폭은 10m가 되어야 해. 그러면 맨 마지막 바닥만 세우는 건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게 누가? 일단 푸는 방법은 자, 한 단의 폭이 100cm의 배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폭을 100, 20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폭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폭이 10m잖아. 근데 10m는 cm로 바꾸면 1000cm거든. 0 2개 붙이면 되니까. 근데 1000cm를 채우면서 6개를 쌓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단을 6개를 쌓는데 단을 6개를 쌓으면서 1000을 맞추려면 일단 100짜리 6개는 안 돼. 100짜리 6개, 200짜리 6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1000이면서 6개를 써도 1000을 못 만들어. 그래서 그럼 일단은 똑같은 거를 6개 쓰는 건 아니겠다. 그래서 얘가 최대 2가지를 쓰겠다고 했으니 2개를 섞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는 100cm짜리를 몇 개를 할지 200짜리를 몇 개를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짜리를 4개를 하고 100짜리를 2개를 하게 되면 딱 1000이 나와. 200 더하기 800이니까 심지어 6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2개, 4개를 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얘네를 깔 때 그냥 가로로 쓸지. 자, 얘네들을 배치를 해서 1000cm를 맞추는데, 저거 1000m라고 하지? 1000cm를 맞추는데 100짜리 2개랑 200짜리 4개를 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이 100짜리 2개는 똑같은 단일 거거든? 똑같이 생긴 거를 까는 거니까 내가 이 6개 중에서 6군데 중에서 100짜리를 넣을 2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2개를 골랐다고 치면 여기다가 100을 넣고 여기다가 100을 넣는데 이거 2개 바꾼다 한들 똑같잖아. 둘 다 똑같은 100짜리니까. 그래서 이건 바꿔봤자 똑같은 상황이니까 조합이겠다. 로 들어가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6개의 단 중에서 이거 6자리 중에서 100짜리가 들어갈 2군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6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이 들어갈 2군데를 고르면 남은 4군데에 알아서 200이 들어갈 거거든. 이렇게요.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1000cm! 미터 말고 1000cm를 얘가 맞춰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나는 결국은 100이랑 200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를 배치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그 경우가 6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짜리를 2개, 200짜리를 4개를 쓰는 경우의 수는 62로 15가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 경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100짜리랑 200짜리 말고 100짜리랑 300짜리는 안 돼. 300짜리 2개 되네. 100짜리 300, 200이랑 2개가 안 되는구나. 100cm랑 300짜리는 어떻게 깔면 되냐면 300짜리를 2개를 깔고 얘를 4개 깔면 돼. 그럼 400에 600으로 딱 1000이고 2개 더해서 6개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내가 6개 중에서 6자리 중에서 100짜리가 들어갈 4군데를 고르면 돼. 그럼 여기는 구하는 방법이 64가 될 거야. 그럼 64가 되니까 이거는 그럼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62가 되고 그럼 얘는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지. 왜냐면 4개만 고르면 남은 2군데에 알아서 300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인가 했는데 100짜리 5개랑 500짜리 하나를 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100짜리 5개에 500짜리 1개를 쓰면 500 더하기 500으로 1000이면서 6개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것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6자리 중에 100짜리가 들어갈 5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6개 중에 100을 넣을 5개를 고르는 거니까 65가 돼요.
근데 65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61과 같으니까 얘는 6개가 되겠지.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15 더하기 15 더하기 6을 해서 왜냐면 내가 어떤 걸 쓸지 이 많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15 더하기 15 더하기 6을 해서 답은 36이에요. 이게 풀이법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를 말고 지지난주의를 내가 이거 평행이동이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 그랬지? 있는 그대로의 함수를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일반형이거든. 그래서 유리는 여기서 교원쌤이 도와줬던 걸 해야 돼. 교원쌤이 도와준 거 아닌가? 그거 바꾸는 거? 근데 교원쌤이 도와줬던 걸 할 거야. 여기 A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꿀 건데 Y는 X-1에 일단은 분모랑 똑같은 거 냅다 만들고 X-1 만들고 그럼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를 얘랑 똑같아지게 만들려면 일단은 -1은 없애야 되니까 대략 +1을 달아줘야 돼.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 A가 있는데 난 없으니까 플러스 A는 달아줘야 해. 그래서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없어져서 X 플러스 A가 되게 만들면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얘를 먼저 쓰면 X-1분의 1 플러스 A인데 A가 앞에 있는 게 좋으니까 A 플러스 1로 만들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그냥 플러스 1. 그래서 난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여기까지 했어. 아직 바꾸기만 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하면 X축으로 이동한 거는 얘 옆에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붙일 때 뭐야 이거 녹색이잖아. 붙일 때 X-1 옆에다가 4가 아니라 반대로 -4를 붙여요. X 옆에다가는 반대로 분자는 절대 안 바뀌어. 평행이동으로는 분자는 절대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1이 달려 있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어. 근데 우리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이랑 -4가 합쳐지면 X-5 분자는 A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없어지고 끝나. 이렇게 됐다. 그럼 이게 2,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2,4를 대입만 해주면 돼요. 2,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X에다가 대입을 하고 얘는 Y에다가 대입을 해. 그럼 결국은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3분의 A 플러스 1이 4. 양변에 -3을 곱하면 A 플러스 1이 -12. 그래서 1을 이항시키면 A는 -13. A 구하는 게 끝이라서 답이 -1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차근차근 이렇게 일단은 평행이동을 해야 되네. 표준형을 해야겠다 하고 바꾸고 이동을 하는데 X는 반대, Y는 그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지난다 라고 하면 바로 대입해주면 돼요. X, Y에다가 그 다음에 10번 바로 옆으로 가면 돼요. 근데 좀 올릴게요. 좀 낮아서 올리고. 자, 저 여기에서 마찬가지야. 자, 정의역이랑 치역이 있는데 정의역이랑 치역을 보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어. 바꾸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랑 똑같은 걸 일단 분자에다가 똑같이 만들어요. 단 가로를 씌워서.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x 앞에 -2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2를 달아주면 되고 그럼 지금까지 만든 게 -2x -2 그럼 얘가 플러스 3이 되려면 플러스 5를 달아야 하니까 이 뒤에다가 플러스 5를 달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하면 x 플러스 1분의 5 그리고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2를 달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얘가 뭐 정의역이랑 치역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 좀 흰 것 같다. 많이 휘었었네. 진영쌤의 잔잔한 칠판 소리 방금 잘 들렸다. 어제 공격당했어. 국어 선생님이 6강을 했었는데 국어는 쓸 게 많잖아 한글이니까. 진짜 공격당해서 어제 수업하는데 막 두두두두두두 완전 기관총만 두두두두두두 계속 나가지고 캠코더 영상 다시 봤거든. 진짜 계속 두두두두만 들려.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두두두두두 이거만 들리더라고. 와 어제 진짜 세게 공격당해서. 자, 아까 이거 점근선 먼저 그리면 얘가 0 되는 x가 -1이니까 -1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곳에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양수니까 얘가 1, 3을 지나야 되거든? 그럼 1, 3을 지나니까 그래프를 원래 그릴 때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이쪽에 하나를 그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얘가 y축을 관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위로 갈지 0으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니까 0을 넣어봐야 돼. 근데 여기다가 0을 넣어봤더니 3이야. 그럼 얘는 0,3을 지나야 하니까 0,3을 지나게끔 그리면 여기를 지나게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었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 자, 그럼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치역이 y가 3 이상이다 라고 했어. 근데 y가 3 이상이라는 거는 y 값이 3일 때보다 같을 때랑 위일 때거든? 그럼 지금 내가 그린 유리함수에서 3 이상이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 여기. 나머지는 아닌 거야. 얘가 y가 3 이상인 것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y가 3 이상인 것만 본다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x의 범위가 어디인지가 이 정의역이거든? 근데 그때 x의 범위는 색깔을 좀 나눠서 그릴게. 자, 이 녹색이랑 파란색 사이에 있어. 근데 이 파란색은 지금 x가 얼마일 때냐면 삐뚤어졌지만 0일 때야.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0일 때인 거고 이 녹색은 아까 점근선이었어.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일 때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분홍색이 지금 얘네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같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마1이랑 0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겠어. 근데 등호가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여기에만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는 딱 만나고 있지만 얘는 점근선이라서 절대 만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얘가 B인 거야. 근데 그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이 중에 이해 안 된 거. 도인 됐나? 어디부터? 잠깐 기다릴게. 입력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말해. 아까 고이도 내가 칠판 한 판 다 써면서 풀이해줬더니 고이가 조가 선생님 잠시만요 좀 외울게요 이러길래 야 너 수학을 왜 외우면서 풀어 이랬는데 저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했던 거 지금까지 3번 했거든. 전 지금까지 쌤이랑 내신 대비하면서 다 외워서 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러고 너무 혼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문제 풀다가 이 문제는? 하고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일단 0되는 x를 찾는다. 인수분. 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한다. 과정 생각하면서 이제 한다고 하잖아. 근데 시합이 3보다 크다고 해서 저렇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거? 분홍색? 네. 왜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3 이상인 건 얘밖에 없잖아. 이게 그리고 종이역은 이걸 만들어주는 x값. 여기 x값. C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없다. 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없다. 됐어? 20%? 20%는 너무 적은데? 안 된 거잖아.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반올림하면 0인데 20은? 반올림하면 0이잖아. 약간 지금 내 키를 반올림하면 200이지. 반올림하면 2m잖아. 1m 51이니까. 반올림하면 2m. 그래서 이거 얘가 그 치역이 항상 이 모든 함수가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야. 얘가 정해놓은 치역에 따라서 우리가 x값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걸 남길 수가 없어. 남겨서 알려주고 싶은데 오늘 우리 빠차 해야 되거든. 역동관 가야 돼서.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자,
나 다 지우고 다음 거 해보다가 갑자기 또 번뜩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이 유리함수를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3,2를 지난대. 그러면 얘가 원래 함수가 3,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3,2를 대입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역함수의 그래프도 3,2를 지난다는 것은 원래 함수는 2,3을 지나는 거야. 왜냐면 역함수가 지나는 거에 x, y를 뒤집은 게 원래 함수가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연립방정식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3,2를 대입을 해서 식을 좀 완성을 하면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a 플러스 b. x 3 넣었어. 근데 그게 y에다가 2를 넣은 거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3a 플러스 b는 4가 되는 거야. 양면에 2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2,3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을 할 건데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분모가 1이 되면서 안 써도 돼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가 y에 3을 넣으니까 3이 돼. 여기다가 한 번만 더 쓸게. 2a 플러스 b는 3. 그래서 우리가 완성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하면 a,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이 빼야 되겠다. 둘이 빼면 3a 빼기 2a는 a, b는 소거가 되고 4 빼기 3은 1. 그럼 a는 1이에요. 그럼 a가 1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는 1이 되겠죠. 끝이에요. a, b 구하고 끝이라서. 다음 여기 질문. 18번, 16번 말고 16번은 그냥 할 거라서 18번 또? 15번 15, 16, 17, 18 하면 되겠다. 13번은 이거는 그냥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말고 무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틀렸으면 개념원리랑 비교했을 때 다시 봐봐. 그럼 풀 수 있을 거야. 이거는 표준형으로 이미 나와 있어서 아마 막 바꾸는데 엄청 무리가 있진 않았을 것 같고 이거 그래프 방향만 잘 잡으면 돼. 저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거 어느 방향으로 가?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네. YF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 된 거라서 얘는 방향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루트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그럼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거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근데 내가 감소하는 그래프는 어떻다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일 때 감소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얘가 최대를 가져가고 반대로 얘가 최소를 가져가. 근데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작은 걸 넣어야 최소가 나오고 큰 걸 넣어야 최대가 나오는데 감소하는 거는 그거를 반대로 만들거든.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가 돼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그 최소값이 x가 5일 때 생긴 거야. 그래서 x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25 여기가 20 더하기 5 봤어요. 플러스 a가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2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20 더하기 5는 25, 루트 25는 5.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a는 3이 돼요. 그럼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저 함수를 완성을 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 그 최대값은 언제라고 했냐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5는 1 루트 1은 1 마 1 뿔 3 해서 얘는 2가 될 거예요. 그 최대값은 2예요. 2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증가하는 그래프인지 감소하는 그래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2차 함수가 아닌 이상 요거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최대 최소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증가감수 구분하는 게 y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돼.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얘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많이 착각하는 게 쌤이 이거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를 봐야 돼.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를 기준으로 볼 때는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감소함수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보면 돼. 이거 아니고.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니 올라가야 돼. 그 증가, 그러니까 아, 올라가는 기준에서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거? 네, 최대 최소가 그대로 있는 거죠? 아, 왼쪽이 최소고 오른쪽이 최대야. 맞아. 이 문제는 나도 틀렸는데 이유가 있겠지?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은 얘가 사분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거 봤는데 시작점의 좌표를 찾아. 우리 무리함수에서. 근데 얘는 시작점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들어와야 되고 얘가 여기로 들어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4,a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방향인데 얘가 방향이 일단 그냥 그림을 그리면 시작점이 이렇게 있었어.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마사컴마 A야. 그 얘가 방향을 잡으려고 보니까 둘 다 플러스네. 둘 다 플러스면 얘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제 2, 4분면을 지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첫 번째 마사컴마 A가 여기에 있으면 절대로 지날 일이 없어. 2, 4분면은 이렇게. 근데 얘가 이 마사라서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D가. 자, 그럼 얘가 막 X값이 마이너스 4니까 왼쪽에 있는데 A가 양수라면 여기가 시작점이 될 거야. A가 양수일 때, 첫 번째. 그 두 번째로 A가 0일 수도 있잖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A가 0이면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히게 될 거야, 시작점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야. A가 음수면 얘가 여기 밑에 찍히게 될 거야. 이렇게. 자, 근데 그 다음에 내가 x에다가 0을 넣어봤어. x에다가 0을 넣으면 x에 0 넣었을 때 루트 4 플러스 a, 즉 2 플러스 a가 되거든? 그래서 0,2 플러스 a를 지나가면서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보통 우리가 4분면을 결정을 할 때 y축과의 교점을 따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얘는 이미 2, 4분면 지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2, 4분면을 무조건 지나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럼 문제는 이 녹색일 텐데 이 녹색이 여기 어딘가 있었다고 쳐. 그럼 여기에서 이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는. 아, 그럼 얘가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2, 4분면을 지나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여기 0,0을 뚫고 지나가서 2, 4분면을 안 지나거나 이렇게 음수일 때를 지나가서 피해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아, 그럼 내가 x에 0을 넣어서 나온 a 플러스 2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를 마이너스 2 이하로 적으면 틀려요. 그래서 틀렸어요, 저도. 아하, 보이세요? A가 마이너스 2 이하라고 했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N반도 다 똑같이 나한테 질문했더니 그냥 카톡으로 왔던 게 선생님, 등호 왜 안 되죠? 라고 한 거야. 카톡으로 한 3명한테 왔어. 그래서 아, 이거 수업도 할 건데 다들 얼마나 궁금해서 카톡을 했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명은 진짜 찐 궁금했던 거고 2명은 풀었는데 해결이 안 된 채로 찍어보내면 나한테 혼날까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라! 곧 끝나. 눈 좀만 뜨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물어봤는데, 자, 얘가 0일 때의 케이스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가 이 하늘색이거든? 실제로 이 녹색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이야. 그리고 이 하늘색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2, 4분면이죠. 그래서 얘가 작아야 된다라고 한 거야. 만약에 얘가 이 케이스가 됐다면 여기 지나가는 케이스를 얘가 원하고 있었다면 얘는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2, 4분면과 제 4,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얘가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라고 하는 것은 제 2, 4분면만 안 지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었던 거지, 얘 의도는.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애매하게 안 나올 거야, 학교에서는.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지 않고, 나도 좀 반대해, 이거는. 아니, 이거 2, 4분면을 안 지난다고 하면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이해. 그래서 얘가 답지가 당당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해 라고 해놨을걸? 16번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해 라고 했는데 얘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만 해놨어. 사실 0이어도 2사분면을 지나지 않긴 하거든. 근데 얘는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2사분면만 안 지나는 거다. 그러면 제2사분면을 안 지나려면 1, 3, 4를 지나야 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고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문제의 의도는. 근데 광남고는 이렇게 애매한 거는 안 나옵니다. 좀 명확한 거 나와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조건을 명확하게 주거나 약간 이렇게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케이스를 주지 않겠지. 내가 유리함수로 해가지고 무조건 한 가지 경우가 나오게 하거나 그런 느낌. 4분 남아서 이거 금방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끝낼게. 17, 18번. 자, 17번에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 특강 때도 했고 업그레이드 때도 했고 다 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먼저 보라고 했었어. 근데 이게 부호를 결정을 하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푼 적이 없단 말이야.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유리함수와는 달리 무리함수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y는 루트를 기준으로 부호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밖에도 안에도 둘 다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형을 잡아야 하는데 얘를 개형을 잡으면 루트 안에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뒀어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어쨌든 A로 묶여 있을 텐데 이 시작점이 P, Q라는 것은 P는 X 옆에다가 반대로 들어오게 되고 Q는 루트 밖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부호를 판단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의 부호는 0보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야. Q의 부호는 0보다 밑이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안 상태에서 얘를 전개할게. 왜냐면 지금은 표준형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일반형이거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분배해서 식을 바꿔주면 루트 ax 마이너스 ap 플러스 q가 돼요. 어디? 그 마이너스. 아니야, q 자체가 음수야. 그래서 그냥 플러스 q를 붙이는 게 맞아. q 자체가 음수라서.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는 그냥 a야. 이게 그냥 a거든. 근데 b는 뭐냐면 x 옆에 달린 것 자체가 그냥 b야. 그리고 루트 밖에 달린 게 c야. 그래서 이거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a의 부호는 우리가 이건 플러스라고 아까 구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ap인데 마이너스가 음수지. a는 양수였어. p는 양수였어.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양수,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다 곱한 거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c야. 근데 q가 마이너스라 그랬거든? 그래서 c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게 끝이야. 근데 a, b, c의 부호를 정하라고 해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약에 답으로 쓴다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작다까지 나오기는 했어야 돼요. 이렇게. 18번. 이거 후다닥 해야겠다. 자, 역함수 만드는 건 간단해. x랑 y 위치로 바꿔주면 돼요. x랑 y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자, 그럼 여기에서 x랑 y 위치를 바꾸니까 x는 루트 밖에도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5야. 자, 근데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 제곱을 하는 건데 제곱하기 전에 플러스 5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돼. 그래서 x-5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루트가 있는 것만 남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제곱을 하는 거야. 왜냐면 루트 플러스 5는 제곱하면 루트가 살아. 근데 루트가 혼자 있어야 제곱할 때 사라져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전개 안 해요. 죄송해요. 이거 x-5의 제곱으로 만들고 얘는 제곱하면 이거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거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y는 x-5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5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좋아. 함수 완성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원래 있던 함수 있지? 쟤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왜냐면 이거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포물선이란 말이야. 이거잖아. 근데 이거 뒤집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찾을 거야. 정의역, 치역을. 자, 이거를 안에 있는 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2, x-2분의 1 플러스 5로 만들었어. 그럼 지금 이거는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시작점의 좌표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을 부호로 바꾼 2분의 1 그리고 이 뒤에 달려있는 5.
그럼 2분의 1,5를 기준으로 둘 다 마이너스네. 둘 다 마이너스면 얘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애야. 그럼 우리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x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정의역이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t역은 5보다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y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알지? 우리 역함수는 정의역 t역, 즉 x랑 y가 역할이 바뀌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x의 범위는 원래 함수의 y의 범위였던 5 이하가 이 역함수에서는 x의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 이하만 본다라고 달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뭐지? 이 2차 함수 그래프 원래 그리면 이거잖아. 이거고 여기 꼭지점이 지금 x가 5일 때거든. 근데 5 이하만 보니까 얘만 보는 거야. 얘는 역함수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까지 꼭 찾아줘야 되고 아마 여러분이 시험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것 때문에 틀리는 케이스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건 똑같이 주는데 이건 다르게 주실 수도 있죠. 선택지 1, 2, 3, 4, 5. 근데 제곱할 때 x 제곱하고 마이너스 저 루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따로 제곱하고 5 따로 제곱하면 안 돼요? 아니야. A가 만약에 B 플러스 C랑 똑같은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수가 없어. 제곱할 때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거 한솔이가 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딱 기억한다. 한솔이가 갔다고 뭐라고 했던 거라. 영상 끊고 얘기할게. 윤팀이 왜 나한테 왔지? 너희한테 줄 거 있나?